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의 가치는 본격 편파 방송 블루 라커룸. 자, 진모편을 두 분과 목요일에 진행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 두 분과 만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산타 네. 지훈. 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루돌프 진영. 사슴코는 성형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또 박 변호사님 아이들에게 또 선물 주셨어요? 다 커서 뭐 이제. 군대 갔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전화 또. 요즘 또 전화가 되니까. 요즘 전화를 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일과 시간 일과 시간인데 네. 쉬는 시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예전에 뭐 제가 국방부 있을 때 네. 요거를 보고를 했던 거였거든요. 아주 옛날에. 옛날에 한 30년, 20년 전에. 그래서 그래서 또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게 작용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너 아빠가 예전에 보고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니까 30년 전 변한 물줄기. 하는 얘기가 뭐 어쩌라고요? 여기까지. 어쩌라고요?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자, 산타 지분.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네네네. 예. 네. 이제 무비건조하시거든요. 아니요, 뭐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 딸딸이 아빠들은 예, 딸 아빠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우리 부원장님의 따님들이 많으시구나. 네. 예. 아무튼 행복한 저녁 다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 시원하게 받는가 했는데 정작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됐으면서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곽규택 의원 두 분이 이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두 분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에 막히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틀어가지고 이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를 해서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민주당이 새로 제안했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일단 이게 특검이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는 저는 언젠간 통과될 것 같은데 이 두 개 정당에서 계산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네. 뭐 받아 먹었는지 스스로는 알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렇죠. 귀한 일을 모르면 안 되지요. 거기 가가 뭘 했고 천정구에 가서 뭘 했고 받아 먹고 이런 걸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도부나 이쪽에서 견적은 낼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을까?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국민의힘을 좀 바라보면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조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오케이 합시다 했을 때 정말 놀란 모습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삿바 싸움이긴 하지만 대통령 뜻도 확고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성은 전 있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원장님.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 지도부가 파놓은 유인 전략에 빠졌다. 아,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유인 전략? 계곡에다가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아. 그리고 입구에다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의혹 있는 의원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군대가 야 저걸 먹어야지 하면서 전재수 임종석 앞에 놔뒀다 이 쳐들어온 말이에요. 겁니다. 아. 쳐들어왔는데 쑥 들어와 보니까 없어. 그 위에는 없어. 아. 그리고 전부 다 계곡 위에서 뺑 둘러싸고 있는데 예. 이 국민의힘의 구조가 아. 개인이 아니라 예. 구조가 예. 시도당이 통일교와 다 만났고 그다음에 대선 때 당원들도 들어왔다는 썰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이야기까지 포함되면은 윤석열이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홍준표를 이긴 게 특정 종교의 개입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굉장히 커져가고 예. 큰일 났네. 아하. 당이 해체될 수도 있겠네. 라는 자기들이 진을 친 구조가 예. 위에서 절벽 위에서 보고 있는 민주당에게 다 들통나버린 셈이에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통일교 특검을 두고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했던 국민의힘의 단견이 결국 역공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다.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홍준표 우리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본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때는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또 정확한 거예요. 다른 사람 진단할 때 예,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공이 있는 분이잖아요. 내공이 사실. 세지요. 예. 캐죠. 제가 뭐 그 말씀도 했어요. 뭐 내가 이제 정치 그만둔다 했는데 말하는 자유는 있지 않느냐. 예. 나한테 모욕적인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정답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컨대 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생채기를 내고 그게 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어차피 잘 안 받겠지. 전재수 걸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는데 넙죽 받는다 저라니까 그때 놀란 표정들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원들이.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표현이 홍준표 전 시장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맞습니다. 시장 주장이. 특정 정당이 개입해서 대선 후보가 바뀌었다. 이게 홍준표 시장의 생각이에요. 원래 내가 되는 건데 예. 그때 윤석열이 되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 특검을 받을 거면은 그런 정치적 공격까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그럼 이거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나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나서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판명될 거고 예. 하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이걸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무혐의면 무혐의 나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베일 속에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구조적인 통일교와의 결합도예요. 그게 특검 와중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죠. 통진당이 해산됐던 사유하고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특검이 진행이 되면 통일교에서 금품을 주잖아요. 네. 단순 교부만 됐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나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등등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마 입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고 알선수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정당법 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만약에 민주당은 되면 그 의원들의 개개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거고요. 지금도 드러나는 뭐 TM 보고서 같은 거 투루마덜 보고서에 따르면 투르마더. 예.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받은 정치자금 위반.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뭐 거기서 끝나 수로 따져도 국민의힘 좀 더 많아 보여요. 아직까지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더 문제는 정당법이나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당 해산하고 관계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되는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함께하는 신년 대국민 호소전 더 나아가서 두 분이 공동 단식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곧 이제 이준석 대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까요? 글쎄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이른바 대선 직전에 예. 윤석열 대선 직전에 협력 관계들 그리고 김영선 의원 공천 받는 과정에서의 의혹 이것도 사실 규명이 안 됐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걸 키워서 역공하는 형태로 그렇죠.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신천지 관련 의혹들까지도 포함하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선 룰이 갑자기 바뀝니다. 당비 납부 기간도 줄어들고요. 굉장히 외부인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오픈해 버립니다. 그런 연관성도 아마 따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안 받을 수는 쌍방이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여론조사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략 10명에 7명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지형으로 봤을 때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대통령도 메시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해라. 이런 상황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관계 없다고 생각이 들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야 뭐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게 드루킹 때 김경수라면 지금은 전재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제 느낌인가요? 부울경 지역이고 뭐 대선 대권 주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유력한 주자급을 잡는 거니까
이 보이는 거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봤을 때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이제 공동 단식을 하면 효과 있을까요? 뭐 민주당이 좀 부담 느끼나요? 아니 뭐 단식할 게 없어요. 민주당이 찬성해 버렸는데 뭐. 네. 단식의 의미가 단식 왜 하냐? 김성태 원내대표 때 단식이거든요. 그렇게 쇼. 예, 그때 그거 뭐 관철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단식이 관철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단식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 때 야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얘기했죠. 그말하는데 오케이 할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던진 말이니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다고 한들 뭐 이게 절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세요. 해요. 배고프죠. 뭐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니까 배고픔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뭐 의미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장동 대표 근데 24시간 필리버스터 그거 약간 좀 당내에서 까임 방지권 이런 것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단식도 왠지 하실 것 같다. 그 지금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뭐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해석은 좀 달리 있지만 나의 갈 길, 나의 방법을 끝까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혼자 강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당을 장악하겠다. 내가 지금 하는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게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 달라. 특히 이제 그 전날 있었던 한동훈 대표 톡 콘서트하고는 완전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쪽은 톡 콘서트, 나는 24시간 필리버스터. 콘서트나 해라. 나는 정치적 이거 한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개 쪽에 던지는 것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장악력이 상당히 커진다면 그래도 일부는 도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의 도끼다. 예, 그러면 단식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 효과들을 생각하면서 하겠죠. 24시간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겠죠. 바로 하지 않겠죠. 몸 건강 문제도 있고. 예. 제2의 윤석열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는 나쁜 성공, 슬픈 성공입니다. 왜냐면요,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예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뭐냐? 법 논리로서는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슈가 소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정쟁으로서 필리버스터 한 거예요. 즉 뭐냐면 논리적 생명을 하나도 안 되는데 밈 만들고 쇼츠 만들기 위해서 단식한 거다. 즉 이런 거예요. 왜 달리는지 모르고 이게 시카고 마라톤인지 보스턴 마라톤인지 모르고 일단 달리는 거예요. 이 설명 좋아요. 달려야지 카메라가 오고 관객들이 따라오거든. 아스팔트 사람들도 따라오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변호사 말처럼 장동혁 대표는 이념, 노선, 철학 이런 거 관심 없고 일단 방법론은 알아챈 거야. 난 달려야 돼. 죽기 아니면 살리려고 달려야 돼.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 있어. 어쨌든 간에 나쁜 성공, 슬픈 성공이라고 장악할 수 있는 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장동혁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내 갈 길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친한 게 그 톡 콘서트 하면서 친한 게 뭐 다는 아니지만 모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중진들, 다수 침묵한 중진들이 봤을 거예요. 24시간 저거 하면서 보통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장악력이 좀 더 커진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려면 예규 만든 대법원 앞에 가서도 필리버스터 해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상한 결정했다. 그렇죠. 왜 예규를 왜 만드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예규나 같은 내용이에요. 너 위헌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 위헌적인 시도를 대법원이 하고 있다. 거기 가서도 필리버스터 해야 돼요. 맞네. 논리적으로. 그래요. 일단 그러면 단식 투쟁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네요. 예, 뭐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 피를 받았다 생각이 피를 받았다.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개혁신당도 이번에 이제 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역할을 좀 했다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준석 대표도 뭔가 힘을 좀 얻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하고 합치고 싶은 거죠. 그래요. 국민의힘하고 합치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한동훈은 잘라내고 싶은 거야. 그래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정치적 노선이라든가 위치가 다른 장동혁하고는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친형제끼리 많이 싸웁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동 단식을 만약에 이준석, 장동혁 두 분이 하는 사진이 찍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소외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은 더 좁아질 수도 있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지금 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SNS에 맞아요. 잘하셨다. 고생하셨다. 뭐 좋아서 한 건 아니. 그때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면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 던진 메시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혼자 던졌자고 보여요.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친한계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김종혁 최고는 지금 당원권 정지 먹고 또 그중에 김근식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 친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결기를 보여달라는 건데 누구 그 당원 정지 먹어도 아무런 뭐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 24시간 잘했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나와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노선도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저 잘못 던지면 안 돼요 메시지는. SNS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잘했다 하면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이게 교감이 됐고 잘했다 하가 장동혁 대표가 받아주면 되죠. 근데 그래요? 아직 응답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24시간 지난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댓글 달아야 되는데. 댓글 달아줘야죠. 차라리 댓글을 이응이응이라도 달아줘야 돼요. 이응이응이라도. 오케이 이런 거라도 달아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대답조차 안 한다.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은 제가 하고 난 이준석하고 손잡으면 돼.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비판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해산 대상 또는 극복의 대상인지 아니면 연대 대상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사안별로 조그마한 이슈 과자 따먹기 위해서 늘 입장이 바뀌어요. 이러면 이런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이 선택이 못 돼요. 홍준표 시장처럼 하는 게 맞아요.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이 망하고 보수가 재건돼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작은 당근이 있으면 그걸 먹기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더 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이준석,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3명 중에 장동혁 대표가 가장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즐겁죠. 모든 게 자기한테 중심이 돼 있잖아요. 24시간 기점으로. 필버 이후로. 그거가 그러니까 먹힌 거예요. 얼마나 하기 힘들 거 아니? 24시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국회의원들한테. 해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8시간 하면 진짜 힘들대요. 힘들 거예요. 힘들죠. 사실 하루 일하는 게 9 to 6 8시간 근무하는 건데 그 8시간 플러스 지금 83, 24 3개.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317일 일을 한 거네. 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본인 생각할 땐 달다 생각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요? 한동훈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24시간 해보니까. 고생했다. 그래요. 자, 일단은 통일부 특검 얘기해봤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의혹에 대해서는 반환하겠다. 34만 원어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칼호텔로부터 34만 원 정도의 약 34만 원 정도의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액수 갖고도 원래는 숙박권 160만 원이었는데 뭘 또 34만 원을 줄였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또 매일 지금 논란이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자는 동일 인물이고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진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여의도 맞돌이라는 이름의 대화방 캡처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에게는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의 형제에 가까웠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계엄 사태 다음날 무너졌다.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계속 다 갖고 있으니까. 보좌관을 하나씩.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판단을 하고 이걸 올린 걸로 보이거든요. 요거는 법적으로는 이래요. 여기 이제 여섯 7명이 보좌관 방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추측해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알려준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게 모욕죄 성립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모욕죄. 욕설을 했다면 누구 욕설을 그 단톡방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피해자가 없어도 뒷담화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면으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걸 하면 진흙탕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낸 거는 이게 이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캡처 속 대화 주인공이 이제 전직 보좌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텔레그램 방이다. 이 공개한 통신비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서로 법적 공방까지.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킹해서 갖고 왔으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 3명이 우리 3명 다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둘이가 욕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그 사람들 저 사람 욕했다 이러면 문제 없어요. 그게. 이게 그렇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두세 명 이상 그냥 공연성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공연성이 있고 그렇게 알려지는 거고 실제로 어떤 대학생 방에서 누구 품평회 같은 거 해가지고 맞아요, 처벌받은 맞아요.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거를 몰래 빼갔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추측하건대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중에 한 명한테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려면 그쪽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판단컨대. 단톡방도 하나의 커뮤니티 공연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초반 대응을 잘못하면서 엄청난 덫에 걸린 것 같아요. 덫에 걸렸다. 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행위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그렇게 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관을 동지,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런 인간적 배신감 들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 보좌관 전직이 갖고 있는 것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몇백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럴 것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사실이 다릅니다. 보좌관이 보는 사실은 앞쪽에서 보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는 사실은 뒤쪽에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명암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엄청난 정치적 위기로 작동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좀 사건 얘기로 조금 달리하면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항상 약자가 돼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뭡니까 매니저들이 갑자기 매니저나 뭐 보좌관이나 수행 기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우리 본 적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도 뭐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로서 하면 제가 문제는 딱 그 얘기 질문을 해요. 당신이 100% 확실한 거냐 아니냐가 질문해요. 뭐가 확실하냐? 아닌데 나왔을 때는 하라고 하지만 예컨대 90대 10, 80대 20 자기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정황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한 게 맞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로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본인도 한 게 맞다면 항상 약자는 결국은 유명한 사람이 지금 자산 얘기를 한 그게 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든지 나오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모든 일 처리했다면 그거가 느껴지는 대중이 느껴지는 모습 국회의원 저러면 돼? 라고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잡아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도 문제가 편의성일 수도 있지만 갑질이다. 이게 근데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야 국회의원 특권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멀리 정서적 문제가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맥락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다 따지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식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저도 뭐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말 다 하고 제가 떠먹고 항상. 그렇죠.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돼요. 끝까지 잘해주거나 더 올라가지지 않으면 돼요. 더 올라가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우리 제작진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제가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김병기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건이 터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 안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논평 하나 나왔나? 당 차원 뭐 살짝 비판 나온 게 다고 없거든요. 본인들도 약간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번 기회에 국회 윤리특위 개선 문제, 국회의원들끼리 윤리위원 구성하니까 징계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보좌관 채용 방식의 문제들 이런 것들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정당에서 보좌관 파견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덜해집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같은 민주당인데 김병기 의원이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처신을 일단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자숙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박지원 의원은 그래도 좀 이렇게 보좌진과의 관계가 좀 나쁘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대답이 약간 자신이 없는데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원칙적인 뭐 원칙적인 말이다. 근데 제가 늘 그런 말씀 선배 드렸는데 의원으로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보좌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원실 방이 개별 의원 중심의 정치가 돼서 그래요. 유럽 선진국 정치는 대다수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되고 있고 예. 의원은 정당에서 국회로 파견당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정당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의원들의 사교 클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잖아요. 사교 클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징계에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네. 요즘 징계 잘 안 합니다. 왜?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특권의식이 쩔어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쉽사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보좌관 입이에요. 보좌관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이렇게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민 끝에 그 단돌이, 맞돌이, 죄송합니다. 여의도 맞돌이, 여의도 맞돌이 그 채팅방을 공개한 이유는 예. 법적으로 여기서 끝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또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뭐 대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오면 나올수록 김병현 대표는 불리해진다. 이게 보는 게 맞아요. 상대가 지금 그 맞돌이 캡처 보면 변호사 신분인 보좌관들인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들이요 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대응도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법적으로 가겠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가면서 이걸로 가면 김병현 대표의 어떤 방법이 막 먹힌 거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가면서 또 글이 올라오거나 뭐가 올라온다 그러면 김병희 원내대표는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곤란해진다면은 원내대표 사퇴까지 요구받을 수 있나요? 뭐 그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임기가 거의 다 됐어요. 5월 달까지요. 그래요? 내년 5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보좌진들하고 굉장히 관계도 좋고 뭐 사실 이제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김병기 의원이 의원들 중에 제일 소탈하고 쉽게 말하면은 보좌진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간적인 평가라든가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걸렸을까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잘못된 의원실 문화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의원들이. 정말 혁파해야 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길게 해도 됩니다. 자, 대전 충남 행정통합. 어제 이제 방송에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입장 또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그 통합이 되면 차출되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 바쁘다 생각할 기회를 전혀 없다. 다만 한화이글스는 우승을 오래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자 일단 인터뷰 장면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정말입니까? 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 돌았었던. 그래서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서울시장에도 넣어보시고 뭐 경기도에도 넣어보시고 이래서 다 넣을 수 있는 분야는 얘기 아니야. 네, 아니 그래서 그냥 네? 나는 뭐. 그냥 그런가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정도지 제가 아직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대전 충남 행정통합론 요거 이제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강조했었는데 민주당 대통령도 이게 좀 찬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훈식 실장의 출마라든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요. 현재 국민의힘 출신의 시도지사들이 선의의 의미로서 지역민들의 수건인 지역 소멸과 균형 성장을 위해 가지고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국토 균형 발전. 그렇죠. 정말 위태롭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모아놓으면은 민주당이 먹으려고 한다. 이러면 이게 틀이 깨져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언론에서 꺼내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럼. 네네네.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주시고. 정말. 이 출마의 문제는 정말 이게 통합 지금 사실 가능성 낮아요. 그래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도에서 합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도 의회에서 또 주민 투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 투표도 해야 돼요. 정말 힘든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대구 경북도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정당 간에 누가 먹느니 문제로 가버리면은 깨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요거는 좀 일단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민들의 수건이기 때문에 통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통합이 만약에 됐다.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합 후보로 강훈식 실장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는 검토해볼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덧붙여서 예. 사실은 통합 시도지사도 중요하지만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정치 경험과 국정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지도자 수업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더 받아라.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걸 왜 나라려오냐? 비서실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예. 더 큰 정치적 훈장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장이 만약에 강훈식 실장 위치라면은 실장 계속 하십니까 그러면? 왜 내가 뭘 서울시장 뭐 지사 뭐가 중요하냐? 난 대통령 실장 네. 한 5년 끝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이나 당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뭐 강훈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면 예. 삼선 의원인데 그렇죠. 그 충남. 의원직을 던지고 이제 대통령 실장 왔죠. 실장 하는 거. 근데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 돌아갈 길은 선출직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 이게 자기 타이밍을 보는 거고 아, 예. 지금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우리 박진 우리 평론가님 말씀 공감하지만 결국 돌아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선친적으로 언젠가 가겠죠. 네. 그 시기의 문제인데. 좀 빠를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생각도 원장님 들어요, 얘기는 저는. 그래도 지금 국정 상황을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를 만약 6월 지방선거 나가면 딱 1년 채고 1년 못 채울 수도 1년도 있고. 안 되죠. 예. 좀 아쉽죠. 아쉽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훈식 실장 잠재적 대권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보통 이제 정권의 빅3를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하는 국정원장은 외교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비켜나 있습니다. 예. 총리나 비서실장은 국정 전체를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에서 끌고 가거든요. 국가를 한번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 하면서 다음에 뭐 시도지사 안 하고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뭐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섣부르게 본인이 움직일 필요 없고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혹은 충남 대전 통합 그 단체장을 탈원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됩니까? 다 따로 해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민주당이? 네, 대전시장이든 충남지사든. 지금은 다 국민의힘 쪽인데 아, 그렇죠. 합쳐도 그렇고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크기가 달라질 뿐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박진영 평론가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주목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준다니까 또 저 난리거든요. 장동 대표가 또 무슨 또 이게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선거하고 연결시키고 해달라면서. 아니 시각 자체가 뭡니까 이게? 삐딱한 거예요. 삐딱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심지어 장동 대표는 충남 쪽의 의원이잖아요. 아니, 지금. 서초 거기잖아요. 서초.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역 소멸 지역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분 정책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술수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가장 답답한 게 사실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일 겁니다. 대표 예. 발의했고 예.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 거고요. 그 지자체장 두 사람, 그 이장우, 김태흠 두 사람도 합의를 봤고요. 예. 또 김태흠 충남지사. 지사는 나 불출마하겠다는 얘기까지 됐어요. 야. 얼마나 선의를 갖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됐는데 정부에서 지금 말했지만 쉽지는 않지만 해주겠다, 하겠다, 해보자. 했으면 가만히 있든가. 고맙습니다 하든가 가만히 있든가가 돼야 되는데 당대표. 이상한데? 강훈식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시도 통합하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도 내에 존재하는 중앙정부 기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도로 다 이관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자산부터 해서 운영권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고요. 지방세와 국세 세수 조정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더 세금 많이 쓸 수 있고 더 발전시키고 그렇죠. 너희들이 예, 더 예. 그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걸 어느 당이 먹느냐의 문제로 먼저 자꾸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이제 하는 걸 보면 네. 이제 이거가 저는 백미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실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됐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무조건 다 반대할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예, 예. 그 지난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거 막 한 달가 될 것도 될지 안 될지 반반인데 여기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발목을 잡는 정당이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대구 경북 그 이철우 경북지사랑 홍준표 시장 예. 시절에도 이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가 그렇죠. 무산됐다가 시도를 그러니까 그렇죠. 발표가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딱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함께 있는 시도에서 이렇게 함께 뭉치자고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당 차원에서 이걸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 국민의힘이 맞죠. 아니라 여기에는 대립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가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런 일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특별법을 지정해서 지방에 세수를 더 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다 찬성해서 도와줬어요. 오히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반대하는 거야. 그걸 전화해서 내가 좀 항의한 적이 있어요. 형님, 형도 고향이 저기 지방 아니야? 언제 서울 사람이고 그걸 반대해요? 따진 적이 있어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나 누나 형님 정당의 그거 좀 문제가 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난리 났지 않습니까, 누나 형님. 네. 갑자기 웃겼어요. 예, 갑자기 있어요. 아, 또 우리 강훈식 실장 얘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예. 오세훈 현 시장과 이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구도? 저는 이 신선함이 주는 네, 정원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정원호. 성수동. 예. 근데 그 박주민 의원도 이 축적된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은평. 기대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주목하는 사람이 예. 박용진, 그다음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서울 서초 예,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냐면요. 정원호 청장하고 결이 달라요. 정원호 청장은 현장에서 모든 생활 정치를 직접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장점이 행정가. 이 신선하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박용진이나 홍익표 대표는 정치적 담론에 강합니다. 재벌 개혁이라든가 국가적 어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다 이른바 친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에 보면 조금씩 나와. 즉 자기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보고요. 나머지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들은 김영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웃으셨어. 국회에서 얼마나 잘 싸웠느냐 하는 걸로 뜨는 거잖아요. 그게 예. 한계치를 보여버렸어요. 한계치다. 네,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잘 싸웠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잘 싸웠다. 예. 이걸로만 보여줬는데 예. 그것이 아닌 다른 걸 지금 만들어내셔야 돼요. 박 변호사님?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 아니, 제가 생각하는 예, 박 하나는 변호사님의 진단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말해주세요. 누구라도 후보가 되면 예. 오세훈 시장이든 국민의힘하고 싸웠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볼 민주당 겁니다. 내에서. 그러니까 인물의 경쟁력이 저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 좀 똑같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박용진 전 의원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후보 민주당 후보가 돼서 싸워서 받을 거 충분히 받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는 상황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건데. 그렇죠. 다만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정치력이나 그 세력이 약하기 없죠. 때문에 당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조정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없느냐.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습니까? 뭐 그 당 구성도 7-3 그것도 그러지만 장동혁 대표 예. 성품상 성품도 그렇고요. 경쟁자들을 용납하기 어려워하지 않을까. 차기 대선 주자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래 된다면 좀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나경원이나 다른 사람이 온다면 민주당은 사실 누가 나경원 되더라도 대표 입장에서 좀 서운하시겠네요. 서운하시겠네요. 나도 대권 주자인데 나를 왜 장동혁 대표가 견제 안 할 거라고 생각해?라고 우리 원장님께 물어본다면 지금 같은 팀 아닌가요? 뭐 김민수 나경원계가 많이 한국에 있다. 총장도 확장성.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 아닐까요? 확장성에서 오세훈하고 나경원 차이가 꽤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 두 분이 누가 되는 걸 따라서 민주당도 선거 전략이 달라지죠. 네. 나경원이 되면 그냥 누가 해도 돼요. 크게 상관없이. 된다는 게 당선이 아니고 그 인물을 크게 뭐 구성 안 해도 할만하다는 거죠. 할만하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되면 좀 만만치가 정원호 않으니까요. 구청장이 되면 굉장히 바람 불 거예요. 그게 현재 민주당 주자들도 정원호 공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강한 지지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한 메시지 내야 되는데 본선에 나가면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게 중도적이거나 또는 과거에 뭐 민주당식으로 수박이라고 비판받던 사람이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원호는 그 범주가 있고 딴 범주에서 와버렸어요. 완전 다르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좌파 우파를 오버해버린 거야. 넘어버린 거야. 비욘드 해버린 거야. 그런 사회적 이슈라든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많이 긴장 좀 되시겠는데요? 박주빈
지금 많이 도전을 했거든요. 박홍근, 예. 예, 김영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전현희 대선 주자급 국민권익위원장. 정도 돼야지 서울시장 되는 겁니다. 아, 대선 주자급. 그냥 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원호 구청장은 만약에 서울시장 되면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네요? 서울시장 되면 다 대선 올라가는 주자급이죠. 거죠. 아. 올라가는. 근데 실제로 민주당 후보들 서울시장 된 사람들 예. 다 사실은 외부 인사나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확장성 행정가들이 때문에 그랬죠. 예, 행정가들 위주였거든요. 뭐 조순 아니다 누구지 고건. 고건, 네. 네. 뭐 박원순 박원 시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맞네요.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정원호 구청장이 비슷합니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보는 근데 것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구정 만족도 그것도 띄우면서 약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이 하 GPT 네, 별명입니다. 별명이 하 GPT 막 물어보면 다 질문하면 얘기하니까. 다 예, 그거는 어. 이랬습니다. 그럼 답을 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고향이 부산이라면서요. 예, 예.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부산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부산이 중요하고 부산이.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 아주 전재수 전 지금 장관이 어떻게 될지 아주 세모인 상황이 돼 버리니까 아 전재수 전 장관, 전 장관 있어야죠. 네.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 던진 그 대통령이 그렇게 던졌다기보다는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을 언론들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주자도 있겠지만 변상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분이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하수석이 하정우 수석이 부산 출신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좀 알리고 싶다는 취지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전략적 접근은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집행부, 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이 되는 분들은 전략성을 보다도 쉽게 말하면 정당성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당선되고 난 뒤에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전략적 그 외부에서 데리고 온 검찰총장이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공직 경력을 가지고 히트 쳤다고 아무나 저는 단체장이 된다라고 만들어가는 그 전략적인 접근만은 저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또 만만한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 다음으로 큰 곳이고. 부산시는 뭐 민주당이 네. 한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 때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 표현이 아니고 안 돼요. 정말 잘해야 될똥말똥하는 곳인데요. 하정우 수석은 또 이게 되게 똑똑한 분이고 이제 인재인데. 인재 시작한 사람인데 네, 부산시장 후보로 인재라는데 또 인재 시작했다고 또 표명하시죠. 이제. 훌륭하고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탁월하신 많은데, 분인데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 다르니까. 훈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엄청나게 잘하실 수 있지만 부산시장을 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감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 유능한 분은 분명한데 영역이 다르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또 강훈시 실장, 하정우 수석 말고 또 눈에 띄는 뭐 차출될 만한 현역들 누가 보이세요? 뭐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 어디로? 있는데요. 뭐 호남 이야기가 있는데 뭐 잘할 그래. 거라고 봅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요. 대한민국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막 그 싸웠던 것도 약간 그걸 염두에 든 겁니까 혹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딸 이야기 때 막 격분해서 나경원 의원과 뭐 그런 모습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표치에 나왔잖아요. 네. 예. 사실 제가 정치권에 오래 이렇게 참모로서 있어 보면요.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잘하는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과거에 총학생회장들. 왜냐면요, 토론, 훈련, 정리, 웃었어. 이런데 연습이 돼 있어요. 총학생회장. 네. 총학생회장도 많다. 옛날 대학교 학생회장 다 있잖아요. 한 명씩. 아유, 참.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걸 통해서 그 시대 뭐 87년에 그때 이끌었던 사람들 386 선배들 386 일부 일부 말씀하신 거고 또 우리 박 변호사 누가 주목되세요? 우상호 강원 나간다고 봐야지. 강원지사. 예. 그 복병이 있어. 누구요? 이광재 지사. 제가 들은 바로는 두 분이 정리가 됐다. 두 분이 아주 원만한 관계니까 두 분이 뭐 둘 다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그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합의 보시겠죠. 이광재 전 지사는 해봤잖아요 본인이. 해봤으니까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다. 네. 우상호 의원은 선출직이 계속 얘기하지만 돌아가는 게 선출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또 선거 나가서 내가 표를 받아야 그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선거 한번 나가서 이겼던 분들은 선거 시즌인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겁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표 받는 그 쾌감. 막 잘해서 내가 표 받는 박재홍, 박지훈 1번, 2번 막 표 올라왔다 갔다 하고 막 그거 하고. 당선.
그거 하러. 제가 두 사람이면 예. 같이 대통령께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셋이서 같이. 아니 누가 나갈까요? 이런 거 말고 누구를 계속 참모로 쓰고 싶으세요라든가. 알겠습니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성탄절 저녁에 또 두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 즐거운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